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시간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이어오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뼈와 혈관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하고 한숨을 내쉬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확인해 온 어르신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강관리 비법을 편안하게 그러나 핵심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막히는 증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 골절이 생기고 갑자기 어지러워 걷기 어려워지는 일도 흔하지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노화 탓으로만 돌리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완전히 별개가 아닙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뼈까지 약해지기 쉽습니다. 즉, 뼈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먼저 지쳐 있었다는 뜻이지요.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뼈로 가는 영양 공급도 끊기고 뼈가 약해지면 몸을 지탱하지 못해 활동량이 줄면서 혈액순환도 더 나빠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와 혈관은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71세 조미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무릎 통증과 고지혈증으로 늘 피곤을 호소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려서 외출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골다공증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고 혈액 검사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칼슘제를 먹고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고 한 달을 보낸 뒤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혈관이 깨끗해졌고 뼈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몸이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사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혈관을 먼저 열어주고 뼈가 영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특정 식재료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었지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탁 위에서 해결책을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무릎이나 허리만 살펴보지 말고 혈관 상태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걱정이 있다면 칼슘보다 혈관 순환 개선을 먼저 챙기세요. 뼈와 혈관, 이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아리 콩을 좋다니까 먹어야지 하고 단독으로 드십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다며 병아리 콩을 삶아 그냥 드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 방식만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양은 흡수가 되어야 몸에 쓰입니다. 병아리 콩은 단단한 식물성 영양이 많지만 단독 섭취 시 흡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좋은 씨앗을 뿌려도 물과 햇빛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식재료와 함께 먹어야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안산에 사는 69세 강석준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아파 쉬어야 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려면 중간에 한 번은 꼭 멈춰 서야 했고 손잡이를 꼭 붙잡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 초기라고 했고 체중 감량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아리 콩을 흑임자와 함께 먹기 시작한 지 2달 후 요즘은 계단을 손잡이 없이도 오르내린다고 말할 만큼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콩 하나로 무릎이 좋아질까 싶었대요. 하지만 꾸준히 드시고 나니 무릎의 통증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던 느낌도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건강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뼈를 위해서는 병아리 콩과 흑임자를 함께 드세요.
흑임자에 들어있는 칼슘과 병아리 콩의 단백질이 만나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힘이 배가 됩니다. 둘째, 혈관을 위해서는 병아리 콩과 시금치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세요.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도와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셋째, 장 건강을 위해서는 병아리 콩과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드세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만나 장 환경을 크게 개선합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영양 흡수율을 크게 높이고 약 대신 식재료로 몸을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 병아리 콩을 단독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조합들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부담 없이 조합 하나씩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 예민한 분은 소량부터 천천히 증량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드시려 하지 마시고 한 숟가락씩 시작하세요.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무렇게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면 바로 마트에 가서 사오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특히 병아리 콩은 조리법이나 보관 상태가 조금만 잘못돼도 위장에 무리가 오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병아리 콩에는 덜 익으면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남습니다. 렉틴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이 장벽을 자극해 복부 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래되면 곰팡이 독소가 생기기 쉽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곰팡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스낵 형태는 기름과 나트륨이 폭증해 건강 간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튀긴 병아리 콩 한 봉지에는 소금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충남 공주의 74세 이항렬님의 경험입니다. 그분은 불리지 않은 콩을 바로 끓여 먹었다가 며칠간 배가 심하게 부풀어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삶아서 드셨는데 점심때부터 배가 빵빵해지고 가스가 차기 시작했답니다. 저녁이 되니 너무 불편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니 소화불량이라고 했고 며칠간 죽만 드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후로 콩을 꼭 하룻밤 불린 후에 충분히 삶아 드신다고 합니다. 또 77세 윤도아님은 병아리 콩 칩을 건강식으로 먹다가 혈압이 급상승해 병원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간식이 필요할 때마다 과자 대신 병아리 콩 칩을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왔답니다. 성분표를 자세히 보니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강 간식이라는 말에 속으신 거지요. 병아리 콩은 반드시 충분히 불린 뒤 완전하게 조리해야 합니다. 최소 8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고 삶을 때는 압력솥으로 20분 이상, 일반 냄비로는 1시간 이상 푹 익혀야 합니다. 또 오래된 콩이나 스낵 형태의 콩은 즉시 피해야 합니다. 조리 전에 콩의 냄새나 색 변화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곰팡이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거나 색이 검게 변했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 간식이라는 말보다 성분표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트륨, 당류, 지방 함량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병아리 콩을 먹는데도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좋다고 해서 먹는데 몸에서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병아리 콩은 조리 과정에서 영양 흡수율이 크게 달라지는 식품입니다. 불림, 익힘, 조합, 적정량, 지속성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제대로 불리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고 덜 익히면 영양소가 잠겨 있고 혼자 먹으면 흡수가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며칠 먹다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구 북구의 72세 한출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변비로 늘 복부 팽만이 심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무거워서 식사량도 점점 줄었고 외출도 꺼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병아리 콩 요거트를 아침에 꾸준히 먹은 뒤 한 달 만에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 컵 정도만 드시다가 점차 양을 늘렸고 2주쯤 지나니 화장실 가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배가 가벼워지고 식사도 맛있게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릉의 70세 최동복 님도 병아리콩 수프를 꾸준히 먹으며 체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분은 몸이 허약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지쳤는데 매일 저녁 병아리콩 수프를 드시고 나니 3개월 만에 산책을 30분씩 할 수 있을 만큼 기력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다음 5단계입니다. 첫째, 하룻밤 충분히 불리기입니다. 최소 8시간,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물은 콩에 3배 정도 부으면 됩니다. 둘째, 속까지 완전히 삶기입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쉽게 으깨질 정도로 부드러워야 합니다. 셋째,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기입니다. 파프리카, 브로콜리, 시금치 등을 곁들이면 철분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넷째, 하루 30g에서 50g만 섭취하기입니다. 손바닥 한 움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겹지 않게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하기입니다. 오늘은 샐러드, 내일은 수프, 모레는 으깨서 후무스로 만들어 드세요. 압력솥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 부드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냄비보다 시간도 절약되고 영양소 파괴도 적습니다. 샐러드, 수프, 후무스 등으로 조리법을 돌려가며 드시면 질리지 않고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좋아지고 어떤 분은 오히려 몸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병아리콩은 칼륨과 식물성 단백질, 퓨린 함량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통풍이 있는 분에게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액에 쌓이고 이것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는 분은 퓨린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하는데 병아리콩에도 퓨린이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또 섬유질이 많은 만큼 위장 기능이 약한 분은 갑자기 많이 먹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75세 홍영호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신장 기능이 약했는데 병아리콩을 매일 먹다가 칼륨 수치가 상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몇 주 후 정기검진에서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그분은 이후로 병아리콩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의사가 신장 기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고칼륨 식품을 피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70세 조순애님은 통풍이 있는데도 꾸준히 먹다가 발가락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답니다. 병원에 가서야 병아리콩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섭취를 중단하니 며칠 만에 증상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의사와 상담한 뒤에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가 판단으로 건강식품을 먹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봐가며 섭취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다면 섭취 전 5분만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배가 부풀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식탁 위 작은 재료 하나,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뼈와 혈관, 그리고 생활에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뼈와 혈관을 함께 관리하는 것, 좋은 식재료를 올바른 방법으로 조합하는 것, 잘못된 섭취법을 피하는 것, 5단계 섭취법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작은 변화를 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오늘은 병아리 콩을 제대로 불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흑임자를 조금 넣어 보시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백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함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 봅시다.